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죠. 그런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과를 잘못 먹으면 의사를 매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지방은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리는데요. 독소를 만드는 공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장지방을 없애기 위해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정답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식사를 마치고 사과를 후식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과는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설탕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초코바보다도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식사 때문에 이미 높아지고 있는 혈당을 사과가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먹는 편이다. 숫자 1번입니다. 반대로 나는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다 먹는 편이다. 숫자 2번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사과 껍질을 활용한 건강 음식 만드는 방법도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사과 껍질을 버리는 순간 사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식이섬유 성분이 껍질에 많이 몰려 있죠. 식이섬유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사과를 드시면서 껍질을 같이 안 드신다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식초나 베이킹소다 푼 물에 살짝 씻어준 다음에 흐르는 물로 헹궈서 껍질까지 모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다른 건강식품이랑 같이 드시는 거겠죠. 사과랑 같이 드시면 내장지방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건강궁합재료,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던데요. 땅콩이 들어간 버터가 아닙니다. 버터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땅콩을 주재료로 만든 게 땅콩버터입니다. 흔히 땅콩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땅콩잼이면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로 땅콩버터를 먹어보면 단맛은 거의 느껴지질 않죠. 200g짜리 땅콩버터 한 통을 다 드신다고 해도 사과 한 개를 드시는 것보다 당 함량이 낮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사과를 땅콩버터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노화 방지, 내장지방 제거,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땅콩버터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사과나 당근에도 들어있지만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함량이 훨씬 더 높은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죠. 세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활성산소, 유전자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 내장지방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 둘레를 보는 거죠. 남성분들 경우는 35인치, 여성분들은 33인치가 넘어가게 되면 내장지방 위험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 사과 한쪽, 땅콩버터 한 스푼 정도 챙겨 드시면 내장지방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혈액을 맑게 하고 심장마비를 비롯한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궁합인데요. 사과를 삼겹살이랑 같이 드시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이 드시죠? 삼겹살에 지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은데요. 음식점에 가면 삼겹살 1인분이 보통 150g 정도 되죠. 딱 그것만 드시면 삼겹살은 건강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삼겹살에는 지방 말고도 올레산이랑 리놀레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혈관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성지방 수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악명이 높은 LDL 수치를 개선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게다가 말입니다. 사과와 삼겹살의 조합은 굉장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삼겹살이 몸에 나쁘다고 알려진 이유는 1차적으로 한꺼번에 적정량 이상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나트륨이 많은 쌈장이나 김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사과에는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을 드실 때 사과도 같이 드시면 좋다는 것이죠. 이제 삼겹살 드시고 나서 공깃밥에 된장찌개, 냉면을 드시기보다는 사과를 한 개 챙겨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만성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두뇌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사과랑 꼭 같이 드시면 좋은 과일, 바로 아보카도인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하고 많이 다르죠. 과육을 기름으로 짜 먹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고품질의 지방 성분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서 왜 굳이 지방 성분을 같이 먹어야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과는 완전 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여지는 충분하죠.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피로 회복에 좋다는 구연산, 그리고 비타민 C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미노산 성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표 좌측은 사과, 우측은 아보카도인데요. 딱 1초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보카도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과만 매일 드시게 되면 아미노산 결핍이 올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겠죠?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과랑 아보카도를 같이 드시게 되면요, 그 자체로 완벽에 가까운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오메가3로 대표되는 불포화 지방산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에는 아주 풍부하죠. 오메가3 성분이 염증과 통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미국 관절염 협회를 통해 검증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과를 어떻게, 뭐랑 같이 먹을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일은 그냥 먹는 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죠. 만약에 사과 10개를 드시면 9개는 그대로 드시고요. 딱 한 개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요리를 해 드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과 갈아서 주스 만들고 설탕 넣고 끓여서 사과잼 만드는 건 워낙 유명한 방법이죠.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사과로 전을 부쳐 먹어보려고요. 물론 사과랑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은 독소 배출 전문 재료도 모셔왔는데 이것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과는 우선 물에 담가 놓고 1차로 씻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담가두면 안 된다네요. 3분 정도 담가 놨다가 박박 문질러서 닦아주시고요. 식초나 소금 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잔류 농약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농약 관리를 그렇게 허접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1996년만 해도 검사 대상 농약 성분이 36개밖에 안 됐는데 작년부터 464개나 됩니다. 화학기술이 좋아지니까 농약도 옛날보다 덜 독하고 덜 위험하게 바뀐 영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에 담가서 닦고 흐르는 물로만 닦아주셔도 충분합니다. 식초나 소금이 사과에 있는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파괴되면 너무너무 아까운 영양소 중에 하나가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이건 폴리페놀 계통의 항산화 기능을 가진 물질인데요. 예전에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뭐 이런 노래였는데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색 하면 사과부터 떠올랐나 봐요. 사과가 익을수록 빨개지는 게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잘 때려잡기로 유명한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착한 일보다 못된 짓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특히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도 활성산소가 하는 못된 짓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자주 드시면 면역 기능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과는 얇게 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사과랑 같이 전으로 부쳐질 보조 출연자 미나리도 준비해 주세요. 미나리는 독소 배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천연 해독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피를 맑게 해주고 특히 몸속에 있는 중금속 배출에 좋다고 유명한데 하필 또 지금이 제철입니다. 예전에야 논두렁에서 캐다 먹으니까 기생충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요새 마트에서 파는 건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 식초물에 잘 씻어주면 생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뿌리랑 밑둥만 잘 잘라내고 드시면 되고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우리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식초물에 노수젓까지 담가두면 거머리가 잘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손가락 2마디 정도 길이로 썰어주신 다음에 냉장고 앞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계란을 2개만 꺼내서 소금 약간 넣고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밀가루 부침가루로 전 부치는 거 물론 맛있지만 여기서는 계란으로 할게요. 계란은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다뤘으니까 어디 좋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계란이 해줄 역할은 사과랑 미나리를 하나로 이어줄 일종의 중매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후라이팬에 기름 약간 두르시고요. 원하는 크기로 올려서 부쳐주세요. 사과나 미나리나 어차피 안 익혀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계란만 익으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사과랑 미나리 둘 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채소고요. 계란 덕분에 어느 정도 포만감도 있으니까 미나리 사과전은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식사 대신 드셔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막걸리 안주로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작진을 쪼르고 쫄라서 막걸리도 한 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몇 번이고 쫄랐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씨알도 안 먹히다가 이제 말리는 것도 지쳤나 봐요. 물론 여러분들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도 몸 생각하면 막걸리가 제일 낫지 않나 싶은데요. 의외로 사과가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사과가 기관지나 폐 같은 호흡기 기능 향상 효과가 있다는데요. 2000년대 미국이랑 캐나다 공동연구팀도 사과를 꾸준히 먹은 아이들은 기침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 과일 부동의 1위 사과, 거기에다 천연 해독제 미나리까지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사과를 비트와 같이 드시면 잇몸 건강 개선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잇몸과 치아에는 세균이 숨어 살며 번식하기 좋은 플라그가 덮여 있는데요. 사과를 씹어 먹게 되면 플라그를 세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트를 같이 드시면 더 좋은데요. 사과랑 비트를 갈아서 드셔도 되지만 가급적 그대로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씹어서 먹는 것이 플라그 세정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 성분은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입속에는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침투하기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치은염과 치주염이 발생하면서 잇몸을 망가뜨리고 충치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완화에 좋은 비트를 사과랑 같이 드셔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비트는 간 청소 식품으로도 명성이 자자한데요. 간은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독소를 정화하는 일이죠. 베타인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 세포를 재생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거든요. 지방간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를 배출해주고 비트는 간을 지켜주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이 좋아하는 국민 과일 사과를 마치 보약처럼 더 건강하게 챙겨 먹는데 도움을 주는 친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